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결혼 전에 알아보는 좋은 남편 감별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혼 전의 장점이 결혼 후의 단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결혼 전의 단점이 결혼 후의 장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혼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결혼 후에 정말 좋은 남편이 되더라,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가 우리 집안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집안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도 공공기관에 다니시고 저희 친오빠도 공공기관에 다니고요. 저 역시도 강의를 할 때 윤리라든지 이런 강의들을 좀 주로 하다 보니까 월급쟁이 마인드, 저희 오빠와 아빠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것이 있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것이 있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막 펑펑 쓰는 편이 아니고 필요한 데만 쓰고 나머지는 적당히 아껴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분도 저하고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가 결혼을 해보니까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시댁 식구들을 만났대요. 근데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돈에 관한 이야기더래요. 가족 모임을 할 때도 돈 때문에 다투거나 신경전을 해버리거나, 그리고 남편 역시도 돈이 최우선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비슷한 집안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집안하고 돈이 그렇게 중요한 집안이 둘이 만나고 나니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후에도 이 남자의 집안에서 뭐 하나 물건을 돌려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왜 어른들이 비슷한 집안과 결혼하라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데이트할 때 오히려 무신경한 남자를 이야기를 하네요. 한 여성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고민을 했냐면, 데이트를 하자고 굳이 이렇게 하지도 않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고, 통화도 자주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데이트를 하자고 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데이트도 그렇게 막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우유부단하고 무신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매일 전화하고 매일 챙기는 남자들은 정말로 구속을 많이 하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데이트할 때 적당히 자신의 일을 하느라고 적당히 무신경하고 무심해 보이고 적당히 전화통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밋밋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살수록 이런 남자가 괜찮다, 내 영역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 번째, 이런 남자 꼭 잡아라.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남자, 동성애 친구가 많은 남자는요, 인간성이 좋아요. 인기가 많은 이유가 술 잘 사주고 돈 잘 내서라면 이런 남자는 만나면 안 돼요. 하지만 친구가 많으면 일단 인간성이 좋다라는 게 남녀 간에도 인간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동료 간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빨리 검증이 되기 때문에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인간성이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친구가 너무 많으면 결혼한 후에 좀 귀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애 낳고 바빠지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그런 인성 수준도 괜찮다면 서로 배려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이 남성의 인성 수준에 따라서 친구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번째가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재미없고, 그리고 데이트하다가 장난도 안 치고, 그리고 농담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런 남자야말로 가정도 자기 삶에서 아주 진지하게 보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섯 번째가 남자답지 않아도 부드러운 남자를 꼽네요. 한 여성분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분하고의 결혼을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너무 남성다운 매력이 없다는 거였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이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여전히 말을 잘 들어주고 여전히 잘 배려를 해주고,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남자 혹은 좋은 여자라는 기준이 남녀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서 좋은 사람이 결국 좋은 남자가 되는 거고 좋은 남자가 결국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과 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 인간적인 사람이 언제나 변함없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가 이벤트를 할 때도 필요한 선물을 해주는 남자를 꼽더라고요. 평소에 비싼 식당이나 좋은 선물을 자주 하지 않아서, 그리고 뭐 맛있는 데를 간다고 해도 짜장면집이나 막 순댓국집 되게 이런 데만 가서 데이트가 짜증났었던 여성이 한 분 있었는데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건 자기 생일에는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필요한 선물을 사주고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난 후에 이 남자를 보니까 정말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제대로 쓰는 그런 남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우여곡절 없이 자란 남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는 분이 정말 참 밝고 그리고 곧게 자라서 사람들이 정말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여곡절이 없다라는 얘기는 좌절의 순간에 가정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회복력에서도 우여곡절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좌절의 순간에 이 아이를 따뜻하게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사람이 삐뚤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여곡절 없이 자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요, 소심하고 수줍은 남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좀 내숭이라든지 아니면 수줍음이라든지 많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후에 더 뻔뻔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그전에도 그랬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 더 그래? 막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뻔뻔해지는 경우도. 근데 오히려 결혼 전에 소심한 듯하고 수줍은 듯하고 이런 사람이 결혼 후에도 적당하게 균형을 이루고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전하고 결혼 후가 사실은 다른 건 자주 만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속의 내용까지 아느냐 아니면 겉으로만 알고 있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적당하게 포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가면을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가면을 위해서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가면이 진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이라는 것 없이 진솔한 사람들이 사실은 결혼 후에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잠깐 데이트할 것 같으면 돈 많이 쓰고 나한테 이벤트 많이 해주고 선물 많이 해주는 사람이 좋겠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간다면 이런 사람보다 좀 더 진중하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절약할 수 있고 자기 통제력이 강한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